영조가 숨을 거두기 한 달 전, 한 통의 상소가 올라온다. 상소를 올린 사람은 당시 세손이었던 25살의 정조. 상소의 내용은 승정원 일기에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지워달라는 것이었다. 승정원 일기로 말하면 당시 사실을 모두 다 기록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고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듣게 되어 신의 애통한 마음은 마치 돌아갈 곳 없는 곤궁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세손의 절절한 상소는 할아버지 영조의 마음을 움직인다.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의 죽음은 승정원 일기에서 깨끗이 삭제된다. 역사저널 그날,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선 왕조실록은 참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승정원 일기는 조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뭔가 설명하려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승정원 일기가 아마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오늘 또 생소한 두 분 이렇게 나와 계셔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평론가 최광희 선생님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역사저널 그날 좀 자주 보세요? 가끔 봅니다. 굉장히 네. 재밌게 많이 보고 네. 있고요. 저희 또 전공이 역사라서요. 그러시대요. 네. 역사 교육학과 나오셨대요. 그럼 역사에 네. 대해서 많이 아세요? 많이는 모르고요. 영화 평론가신데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우리 전에 여기까지 앉아 계셨던 이혜영 감독님은 영화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요?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네. 이렇게 작품의 흥행성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시고. 네. 걱정이 되네. 지금 영화 만든다고 지금 영화 나가셨는데. 그 인간만 네. 대중적이야. 네. 인간만 흥행적인. 자꾸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세요.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추현주 네. 아나운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현정 작가, 우리 저기 내숭 올림픽 그 연작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내숭 이야기 그리고 내숭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네.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네. 한국화가 그러면 네. 그냥 평균 연령이 이미 한 60세 이상 이런 느낌인데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최연소 씨입니다. 역사저널 그날 저희 패널 중에서 최연소를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근데 꼭 젊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미인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자, 뭐 승정원 일기하면 김현정 작가께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영화 광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잠깐 15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굉장히 닮은 광대를 대역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고선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제 허균이 승정원 일기를 건네주면서 아, 왕실에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영화평론가인데 저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 안에 그 궁궐에서 벌어졌던 보름 동안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궁궐을 비웠어도 다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또 광해군 때의 승정원 일기는 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저도 그 광해 그 영화 때문에 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정말 그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냐, 보름치에 그 일정이 그 빠져 있는 거냐.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승정원 일기는 지금 인조 때부터 1910년까지의 기록이니까 아예 광해군 일기는 남아 있잖아요. 총 책수는 3,243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조선왕조 실록 네. 완질이 1,117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실록하고도 단순 비교해도 벌써 분량에서 3배 정도가 되는 대단하네요. 아주 방대한 양이죠. 그 승정원 일기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그 역사에 그 길이길이 남을 유명한 말들 중에서 그 출처가 승정원 일기인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좀 긴장되시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 손님들 대접이 이렇게 됩니다. 오자마자 죄송하지만 뭐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또 하나 부르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저건 메가도가 한 유명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는 말해놓고도 막 의심스럽죠. 예, 이거 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네. 이순신 장군 선조 때 기록이기 때문에 네. 인조 원년에 저게 나왔을까요? 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저건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최영 장군의 아버지. 이 중에 하나가 승정원 기록이 출처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뭐 승정원 일기가 그 소실되기 전에 뭐 돌아가신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네.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영웅 아니셨겠어요? 저거는 뭐 난중일기에 나온 난중에 얘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떻게 쓰냐고요. 아, 저것도 함정이야. 이순신 장군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면 그냥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저 난중일기에 쓰여져 있지 네. 않는가? 근데 이게 이순신 장군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도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때 뭐 일기장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네. 승정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 이원익이라는 인물, 영의정을 6번이나 지낸 분이에요. 네. 이원익이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해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바로 이 이해라는 인물의 아버지 이순신 장군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강조를 할 때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 네. 그 내용이 승정원 일기 저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미리 약속돼 있던 퀴즈가 아니었거든요, 아, 이게. 네, 당연히 퀴즈하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맞췄네요. 네, 김일식 교수님, 그 승정원 일기는 어떤 기록인가요? 예, 성정원 일기는 세종 때부터 지금 작성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국왕의 비서실이라고 하는 승정원에서 국왕의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처리하는 정사의 내용, 그 다음에 국왕에 보고되는 문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그런 일지죠. 이게 이제 1999년에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국보 네. 303호로 지정이 됐고, 2년 후인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세계유산이 아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에게 뭐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봐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도 좀 이해하는데 실록 같은 경우는 왕도 함부로 손댈 수 없을 만큼 삼엄한 거였잖아요. 삭제까지 가능했다라는 거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실록에 비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승정원 일기는 이제 승정원에 보관이 되는 일지잖아요. 그리고 승정원이란 게 지난번에 창덕궁에 가서 보셨지만 국왕의 편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왕을 뵈러 가는 신하들 중에 고위 관리들은 승정원에 들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승정원에 소속된 관리들은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관리들에게 공개돼 있는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달아 있어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국회 속기록 삭제가 있듯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는 왕의 명을 바꿔서 삭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네. 국회 속기록 삭제가 있네요. 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예. 삭제된 경우가 많나요? 저렇게 많지는 않아요. 허옇게 예, 된 많지는 않고 지금 드문 케이스지만 네. 이제 이 경우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정조의 정치적 승부수로 봅니다. 네네. 승전일기의 기록을 삭제를 한 것이 왕이 되기 한 달 전이에요. 근데 그 사실 사도세자를 돌아가시게 한 것은 영조의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처분에 관계된 전후 사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일기를 볼 수 있는 여러 관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땐 대리청정을 하고 또 나중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제인의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돼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정조의 명예에서 만약 이것을 삭제할 때는 또 혐의가 생기죠. 네,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할아버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록이 있다. 어차피 실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삭제해도 부담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또 이때도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알 거는 아는데 지금 이때 우리 당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부담되는 거 이거는 좀 없애자. 흥미로운 것은 이 삭제된 사실 자체도 기록이 돼서 그렇죠. 우리 결과적으로. 역사로 남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조라는 왕이 우리가 되게 성군이고 거의 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런 왕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약간 스타일을 좀 구기셨죠. 서울대학교 규장각
삼중으로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이곳 지하 서고에는 500년 조선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섭씨 20도 내외의 일정한 온도와 55%의 습도. 특수 목재로 만든 책장 안에 고이 보관된 건 국보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과 정조 때부터 규장각에서 기록한 국왕의 일기인 일성록, 그리고 승정원 사람들의 업무 일지인 승정원 일기다. 현재 남아있는 승정원 일기는 288년 분량, 총 3,243책, 2억 4,250여만 자로 서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승정원 일기의 상세함은 표지에서부터 드러난다. 표지의 정중앙에는 기록을 만든 주체인 승정원의 이름을 적고 그 양옆으로는 해당 기록의 연도를 표기했다. 표지가 낡아 바꾼 경우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일일이 손으로 적은 필사본 한 부만 남아 전하는 승정원 일기. 천년을 간다는 삼배로 만든 표지에는 기록을 후대에 오래도록 남기려는 승정원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굴곡 많은 역사 속에서도 그 맥을 이어온 승정원 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역사의 증언이다. 네, 귀한 구경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은 네. 기분이에요. 역사전을 그날 프로그램 위상이 정말 대단한 게 저 국보소고 저도 규장각에 근무를 했지만 네. 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정말 저 유희연 PD께서 저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정말 이게 분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3,000 책이 훨씬 넘는 네. 그 분량을 저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건데요. 네. 사실 분량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288년 그 시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떻게 또 세셨는지도 네. 다른 나라의 어떤 기록들도 이만한 분량을 갖고 있나요? 중국에 이제 25사라가 있어요. 중국 이제 전사라고 할 수 있는데 25사가 전체가 한 4천만 자 정도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만들어진 실록, 명나라의 실록 전체량이 1,600만 자. 근데 아까 성정원 일기가 2억 4천만 자가 되니까 그 25사 중국 역사 전체의 한 6배쯤 되죠. 네. 또 지금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이 그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9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1건이니까 그 상대적으로 기록 문화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우리나라 민족이 좀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역시도 좀 기록하고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요즘 많이들 SNS 많이 하시잖아요.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 아마도 그런 유전자가 좀 따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SNS 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그쪽에서 유명하신데 그 매일 사실 남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기 씨께서는요. 예. 거의 네. 매일 그런 셈인데 네.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그 또 많은 그 유물들과 문화재들이 많이 소실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기록에 네. 대한 어떤 그 절박함이 그렇죠. 절실함이 좀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본인은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남기세요? 그 굉장히 사소한 거 있잖아요. 무슨 출장 가는 길에 얼굴 팩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사진을 올려서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참 궁금해요. 유근 씨께서는 왜 이렇게 기록이 잘못된 기록 문화의 사례입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우리 보면은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일기 뭐 안 쓰신 분 없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조금 희석화됐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일기장 검사하고 선생님이 막 벌 주고 이런 그러네요. 나라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건 진짜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거 보면 그런 전통이 저는 일부 이어진 것이 아닐까. 교수님 일기 쓰세요? 일기를 네. 좀 기록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일기장 일기 가져오고 있으면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난 뭘 42년 전 일기인데 와, 글씨도 막 어떻게 이렇게 잘 쓸 네. 수가 있죠? 이때도 제가 TV 많이 본 게 10대 가수 청백전을 이거 KBS는 아닌데 MBC 텔레비전 통해 보았다.
남자 가수는 남진, 이상열, 김상진, 이용복이고 여자는 하춘아, 이미자, 문주란, 김상희, 김세레나. 굉장히 상세하게. 이게 몇 학년 때 일기예요? 3학년 때. 3학년 때 문주란 초등학교 하춘아를 3학년. 네. 즐겨보시고 거의 자, 좀 뭐 봐도 될까요? 개인 승정원 일기인데요. 거의. 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지금 네. 점심때에는 나와 정성내가 놀아 청소를 하나도 안 하였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아침에는 잘했지만 낮에는 못했다고 꾸중을 하셨다. 이게 시간을 이게 따라가면서 기록했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중계를 해주었다. 브라질 대 영국이었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솔깃하실 텐데 후반에 토스 타우가 센터링을 하여 펠레가 잡아서 뒤로 자이징요에게 주었어. 자이징요 슛하고 이 박수 쳐야 돼 이거.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돼.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귀한 역사를 자료였습니다. 공부하는 게 저도 이제 좀 어떤 운명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좀 기억을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억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억의 원천은 기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걸 기억을 해내는 거지 뭐 아주 특별하게 뭐 기억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런 거를 참 오늘 40년 전 일기장이 이렇게 또 방송을 타게 돼서 상당히 좀 감회가 네. 좀 새롭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 승정원 일기 말고도 또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들이 꽤 많죠. 예, 총 11건, 뭐 축구 선수 11명 그런데 딱 현재 11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 기록유산에 지금 등재된 11개 가운데 조선시대 것만 7개잖아요. 예, 예. 조선시대 것만 유난히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중요한 게 사실은 보관이에요. 이게 편찬은 많이 해도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그때 그 책 있었는데 이런데 뭐 나중에 보면 없고 그래서 이 보관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산간 지역의 사고라고 해서 실록이라든가 의궤를 그 보관하는 이런 그 소고를 따로 만들었고 특히 승정원 일기는 딱 한 부밖에 없다라는 그 자료. 실록은 사실 4부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총 5부를 만들었어요. 승정원 일기는 지금 딱 한 질 남은 필사본입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는 건 참 놀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6.25 때, 그 6.25 한국 전쟁 때 짊어지고 피난을 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선이 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교 사회라는 것도 그 기록에 대한 집착에 굉장히 큰 네. 어떤 배경으로 작용한 거 아닐까? 조선시대 기록문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모든 기록은 공개되게 돼 있거든요. 개인이 쓰는 일기라도 결국은 사후에는 공개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록이 있으면. 근데 이제 국왕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국왕이.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이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왕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국왕을 컨트롤하는 장치로서 기록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승정일기를 비롯해 여러 형태로 국왕의 모든 은행을 기록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결국 후대 그 기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록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어쨌든 승정원 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함께 누릴 만한 가치. 예. 그 승정원 일기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될 때가 2001년인데 이때 직지심체 요조라고 2건이 같이 지정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세계유산 그 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데 직지심체 요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건 세계 최초의 어떤 금속활자본. 근데 승정원 일기 가지고는 그쪽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좀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이미 97년에 너희 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 지정됐는데 이건 또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왕조의 기록이고 뭐 연대순으로 줬고 이거 왜 또 이거 올렸느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억 4천여만 이제 한번 세알려 보라고 써보라고 이제 그런 사실 분위기로 몰아갔어요. 이건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이런 기록물은 이건 세계적으로 이처럼 매일매일의 일기를 이렇게 방대한 분량 사실 그 가치가 이 상당히 그 당시 심사위원들을 확실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만큼 이제 자세하다는 걸 어필한 거예요. 그렇죠, 예.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었길래 그렇게 엄청난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로 형태로 돼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날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날씨가 그냥 맑음 흐림 이게 아니라
하루에 기후 변화가 있으면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다음 비가 내리면 강우량 다 기록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날 근무했던 이제 승정원의 관리들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이 했던 모든 행정 조치들 그다음에 이제 국왕의 행적을 시간별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국왕이 신하들과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한 것이 전부 대화록이 다 녹취가 되어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승정원 일기는 업무 일지기도 하고 하니까 뭐 국방상의 중요 현안이 발생했다라든가 또 외교의 어떤 전례 문제라든가 또 보면은 뭐 기후제 같은 거 지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냐 이런 거 할 때 자주 참고를 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이제 만든 곳은 승정원이잖아요. 승정원은 어떤 곳인가요? 승정원에는 6승지가 있었는데 네. 우리 뭐 도승지, 네. 좌승지, 우승지, 자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이렇게 6명의 그 승지가 있었고 각 승지들이 이렇게 맡은 부서가 있어요. 도승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2조, 뭐 좌승지 같은 경우는 병조, 우승지 같은 경우는 예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 오늘날 청와대도 보면은 뭐 민정수석, 네. 뭐 사정수석, 네. 뭐 교육문화수석, 뭐 이런 경제수석 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왕위를 보좌하는 그런 전형적인 비서실의 기능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종할 겁니다. 승정원은. 자, 승정원 구조도에서 그러면 최고 책임자는 도승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최고 책임자는 이제 도승지가 되고 네. 또 이제 승정원은 이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해가 왕의 목소리를 또 대변을 했기 때문에 재밌는 표현인데요. 후설이라고 불렸어요. 후설, 승정원을 또 다른 명칭으로 이 후자는 우리 목구멍 후자. 그래서 보면 우리 이비인후과 할 때 맨날 이거 후자 이거 뭐야 이러고 네. 인후통.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설 그래서 목구멍과 혀와 같은 존재다. 그 후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참 흥미로운데 우리가 요즘에도 뭐 입안에 혀처럼 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 왕하고 아주 가까이 그렇죠. 예, 붙어서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도승지는 그렇게 치면은 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죠. 청와대 그렇죠. 비서실장. 네. 근데 그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도승지가 막강한 파워를 전 그 왕의 어떤 측근에서 휘둘릴 법도 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도성제 권한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왕권이 강하면 도성제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왕권이 약하면 도성제의 힘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조선 시대의 큰 권력 기관이 이제 국왕이 있고 이제 그 의정부가 있거든요. 예, 예. 삼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정성, 뭐 항보이나 김종사 때 이런 분들 정성들이 결정을 하면 국왕에게 보고하면 거의 그대로 시행이 되는 이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세조가 즉위하고 나서는 그 삼정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제 6조 직계제라 해서 6조에서 결정한 그러니까 판서들 책임하에 결정된 것을 바로 국왕에게 올리게 하거든요. 정성을 거치지를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도성제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지겠죠. 정조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홍구경. 그는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다양한 직책을 맡는다. 홍문관 제학으로 궁중의 문서를 처리하고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한편 세금을 관리하는 선해청 제조로서 국가의 재정을 감독했다. 골 안팎의 군사를 총괄하고 왕을 호위하는 수기대장도 그의 역할. 문무관을 넘나들며 나라의 주요 관직을 동시에 꿰찬 것이다. 모든 실권을 거머쥐고 조정내 인사권까지 좌우했던 홍구경. 그는 정조 초기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심, 아니 권력 그 자체였다. 네. 진짜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요직을 많이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홍구경만 이렇게 여러 개의 관직을 맡았었던 건가요? 소위 말하는 승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승지 비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겸직을 많이 해요. 네. 겸직을 하더라도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홍구경은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홍구경 같은 경우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요. 그 지금 비서실장 하면서 동시에 경호실장까지 맡고 있는 그런 건데 거죠. 네. 문무를 이렇게 넘나드는 정도면 좀 그 조선시대라고 해도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에요? 그 홍구경 같은 경우 이제 정조가 국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자 시강원의 관리로서 정조 측근에 있었는데 그 당시 뭐 홍인난이랑 정유겸 이렇게
이제 사도세자를 이제 돌아가시게 하고 또 그 정조의 즉위를 이제 방해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 정치적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정보를 항상 정조에 전달해주고 또 본인은 그 정조를 위해서 순직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보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세 분이 있어요. 서명선이라는 사람하고 정민씨라는 사람하고 이 홍국영 세 사람이 네. 동덕회 멤버예요. 그러니까 정조의 국왕 옹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일종의 친목 모임이 있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홍국영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그럼 그런 무슨 사조직 같은 건 늘 사조직 같은 있는 게 거였군요. 무슨 회 뭐 이런 거 있죠. 홍국영의 근한 이제 워낙 막강해지고 그 이제 사례로서 이제 수기소의 이제 대장이 되었을 때 이 당시는 버선이겠죠. 버선을 벗고 다리를 뻗고 앉아 있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이제 관리가 와서도 네. 그 평상 아래에서 엎드려 가지고 인사를 하는 이런 정도로 야, 권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같아요. 홍국영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누이 동생을 네. 정조의 후궁으로 네. 또 들여놓고 그 누이 동생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 아주 억지로 양자까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정조의 후계 구도에까지 네. 좀 맘 편하게 개입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여준다고요. 원빈이라고 이제 드리는데 그 홍국영의 누이 동생이었죠. 근데 1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양자를 드리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의 후손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네. 이제 홍국영이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이게 너무 세지다 보면은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홍국영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면 승정원 일기 같은 데서 이거 나한테 좀 불리한 얘기니까 삭제하시오 이렇게 뭔가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진 않았나 보죠. 기록 자체는 승지들이 하지 않아요. 주서라 그래가지고 승정원에서 전문적으로 승정원 일기만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뒀기 때문에 이거 어떤 회의 안건을 올릴 때 뭐 한두 개 정도 자기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을 이제 뭐 빼고 더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일단 그 진행되는 회의에서 왕과 신하가 뭐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주서들이 다 가감없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도승지가 뭐 개입할 여지는 뭐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요즘처럼 노트북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그때 한글이 있긴 해도 이제 한자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은 한글로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는데 적는 사람은 한자로 적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이거를 요즘 개념을 하면 그냥 동시통역사처럼 적어야 되니까 또 막 왕이 화가 나서 말을 빨리 하거나 이러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을 뒀어요. 두 명을 두면 초책 처음에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쓴 거를 보고 이제 두 사람이 또 아마 비교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건 자네가 틀렸어. 이건 내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요 초책을 바탕으로 완성된 본을 결국은 이제 승정원에 보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날짜별로. 걸어 다니면서도 필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왕이 이제 어디 뭐 사냥하러 가면은 사냥하러 갔을 때도 뭐 왕이 이것도 정말 이게 막 말 타고 막 빨리 가면 이 승정원 주소들도 말을 타고 막 달렸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지금 기자들 그러잖아요. 기자들 막 국왕 행렬에서 실제로 예. 그 말 타고 가는 성경 모습. 주서하고 네. 그다음 사관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 기록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가요. 이 사관들 예, 말 주소 타고. 말 타고 이렇게 갑니다. 말 타고 가니까 그 사람들 저는 특히 저도 말도 이렇게 잘 탔었어야 되는구나 그럼 주민들이. 아니 근데 말 타고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아니 왜 못하겠어요. 거의 뭐 내용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분이. 연화일기 상당 부분이 네. 연암이 말 타고 가면서 쓴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갈겨 썼겠죠. 그리고 네. 다시 정리를 했겠지만 일단 적었어요. 만약에 못 들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명 다 못 들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뭐 그렇다고 주상전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속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하는 주서하고 사관 두 명의 기록을 분담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좀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채택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 인조 때 보면 이제 신하들에게 주서가 좀 받아 적을 수 있게 말을 천천히 해라 이런 대사는 나타납니다. 배려를 좀 하는. 근데 이분들이 근데 보통의 능력은 아닌 것 같은 게 말도 잘 타야 되고 귀도 좋아야 돼요. 별걸 다 해요. 예.
이 주서란 사람은 보통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우리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한글 타자 연습 굉장히 그렇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그거를 외국어로 또 번역해서 뭔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렇죠. 이 능력자였겠네요. 번역 업무까지. 그래서 네. 뭐 이게 신은 지극히 황공하옵니다 하면 신 극할 극자서 극이 황공 뭐 이렇게 되면 신 극이 황. 그걸 이제 이 주서들이 바로 보고 이제 막 받아 적는 거죠. 이 신하가 저는 항공하옵니다 이러면 네. 이제 극이 항공 이렇게 빨리 이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또 뭐 왕이 경은 어떻게 이조 판서는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센가 뭐 이렇게 되면 이 판은 하기 고집야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기록 보면 약간 쉬운 한자들이 좀 많아요. 네. 이렇게 대화체로는 특히 다른 것보다 대화체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빨리 적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한자의 어떤 문법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쉽게 약간 구어체가 좀 섞인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기 고집이야라. 이거 좀 써먹어야 돼. 자, 그렇다면 그 정말 이런 번역 과정까지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셨는데 승정원 일기가 지금 이제 그 번역이 다시 한국 우리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게 승정원 일기 그 번역하신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게 네. 인조대 승정원일기 번역서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나지막하게 있는 게 인조대 실록입니다. 와. 근데 번역서로 지금 왼쪽이 조선왕조 실록, 실록이고 예, 예. 오른쪽이 승정원일기. 같은 기간 같은 동안 기간 동안. 의 기록인데 좋아하는 게 우리 집과 63빌딩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 승정원 일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번역이 된 건가요? 예, 승정원일기 전체 번역서를 한 5천 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까지 번역된 게 468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퍼센트로는 9.6% 정도 번역된 셈입니다. 그러면 5천 책이 되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 저희도 뭐 감이 잘 안 왔는데요. 이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눕혀서 쌓아도 63빌딩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육삼빌딩. 야, 그러면은 번역을 다 끝내려면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한 63빌딩으로 치면 한 3층 정도 온 셈인데요. 야, 이거 어쩌면 좋아요. 네, 좀 앞으로 좋아요. 지금 현재 속도대로라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다 번역본은 못 보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뜻인데요, 지금.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는 저 완역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승정원일기 가치에 주목해 주신다면 50년 내에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50년 내면은 또 우리 불안한데? 김 작가 살아있는 혼자만 진짜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그럼 번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초서를 정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을 탈초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다행히도 그 60, 70년대에 원로 한학자 선생님들께서 이 탈초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탈초한 자료를 보면서 혹시 탈초가 잘못된 것이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또 원본 규장각본에 오류 오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글자들을 수정하는 교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뭐 고법전, 문집, 뭐 실록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례를 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초서를 판독하는 일이 힘든데요. 초서 한 글자를 잘못 보면은 오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서를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글자를 몇 글자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아니야, 이게 지금. 야, 이제 만문강에서까지 나오는. 퀴즈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초서를. 그래도 대충 어떤 글자 같은 초 아닙니까? 초? 아닙니다. 도저히 뭐 감이 안 잡히는데. 전혀 뭐 여기서 그렇죠. 화면에 봤을 예. 때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화면에 봤을 때가 한이야, 한. 한이야. 한글의 한 같은. 네, 아닙니다. 정답을 한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새 신자입니다. 최신? 네. 자, 세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자일까요? 저걸 도대체. 저희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특할 사자입니다. 사갈사. 어떻게 하세요?
다 저런 거를? 진짜 저걸 진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와. 지금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네. 여기 신자에서는 그냥 아래로 획이 흘러내렸고 사특할 사자는 이렇게 매짐을 잘 해줬죠. 이제 그런 점 하나에 울고 웃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일신, 우일신인데 글자를 잘못 판독해서 일사, 우일사라고 한다는 거 심각한 오류가 그러네요. 발생하겠죠. 전혀 그럴 반대죠. 의미가 날마다 예. 날마다 사악해져야 하는. 새로운 게 아니라 사기지. 그때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도 저희가 뭐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문장으로 돼 있으면 한자라는 게 뭐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더 어렵겠어요.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요. 네. 우리도 지금 국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말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쓰면은 안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한문에서도 의미 단위를 잘 파악해야지 한문 문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어 향당편에 보면은 공자의 행동을 기술한 말로써 유주 무량하시되 불금난 이러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술을 마실 때 정해놓은 주량은 없지만 그것이 심기를 어지럽히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띄어쓰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유주무량하시되 불급이면 난 이러시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네, 주량에 차지 않으면 네, 뭐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네. 전혀 다른 뜻이죠. 한글 그렇게 번역을 잘못하면 이제 바로 사문난적이 되는 겁니다. 앞에의 이 얘기는 네. 김문신 교수님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고 네. 뒷경우 같은 건 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하시네. 그러니까 한자도 끊을 길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예. 작업이군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번역에 매달려 있으시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좀 직업병 같은 거 없으세요?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직업병이라고 한다면 텔레비전에서 이제 왕이 상소문을 볼 때 번역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속극 세트에서 소품으로 걸려 있는 족자의 내용이 뭘까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네. 역사전을 그날에서 뭐 실수한 거 혹시 그동안 보신 적 있으세요? 완벽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승정원 일기를 번역한다는 거는 대단한 작업이네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30중 높이까지 되는데 그럼 그만큼 자세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 자세한가? 정조 때 그 유생들이 사도 세자의 신원을 그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당시 올린 사람의 숫자가 이건 정확합니다. 1만 57명이요. 근데 저기 보면 이름 나오죠. 유학, 뭐 이경훈 뭐 이렇게 네. 쭉쭉 나오는 게 저기 다 쓰여져 있어요. 아니 1만 57명의 이름을 다 적었다고요? 예.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정말. 저 같으면 그냥 그거 첨부하고 말 것 같은데 일일이 그걸 다 옮겨줬고 아니, 뭐 보통 한 5명 정도, 뭐 10명 적은 다음에 왜 몇 왜 그렇죠. 명이냐. 명이죠. 네. 이렇게 정확하다 보면 진짜 그 왜 사소한 것들, 깨알 같은 그런 재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행간을 읽는 재미랄까요? 뭐 국정 관련 기록이라고 해서 네. 딱딱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대하체로 돼 있으니까 흥미로운 대화가 나타나는데 사도세자가 이제 4살 때 그 국왕 앞에서 이제 글씨를 썼어요. 근데 글씨를 꽤 잘 썼거든요. 네.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덕담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서명균이라는 이 신하가 이 전하의 솔선수범이 바로 동궁을 잘 인도하는 이제 방법이다. 근데 전하께서 평소에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니까 우선 성상께서 힘써 스스로를 돌보아서 네. 이제 모범을 보여라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야, 정말 좀 대단하네요. 예전에 근데 신하들 정말 할 말다 은근슬쩍이 그 하셨어요. 신하가 할 말을 다 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 그걸 또 예. 다 받아 적고 그대로. 예, 예. 속기록이니까 참 대단합니다. 받아줬죠. 근데 예. 정말 근데 궁금한 게 이 대목이 네.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왕도 사람인데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욕을 하면 그것도 받아적나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하면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다 가면 차마 들을 수 없는. 네, 그러면 이제 대략 짐작하는 거죠. 아, 이런 말씀 하셨구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게. 이렇게 하죠. 욕설을 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네. 이제 그 비밀 편지나 이런 데서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어떤 욕을 하냐. 나왜 교수님 입을 통해서 그 듣고 싶지? 난 증거로 뭔데요? 나올 것 같은 편지에 보면
이제 정조 네. 옆차례는 아마 저런 부분 나오죠. 야, 이 젖비린내 나는 놈들.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야, 이 호로 자식. 네, 네. 그런 얘기를 임금께서 왕또 하셨죠. 와, 그러고는 이제 승정원 일기에는 못 적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적었을까요? 차마 들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수 없네. 1777년 7월 28일 밤늦도록 책을 읽던 정조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정조는 사람을 시켜 주변을 수색하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발견한 건 깨진 기와 조각과 흩어진 모래뿐. 범인을 잡지 못한 정조는 급히 도승지 홍구경을 불러들인다. 정조의 명을 받은 홍구경은 대궐 안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범인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궁궐을 침범한 대담한 사건. 과연 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건 큰 사건입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왕궁에. 예.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실이 도둑이 되고 그랬는데. 자, 이 사건에 과연 승정원 일기와 실록이 어떻게 차이를 두고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정원 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임금이 말하시기를 조금 전에 별감들에게 먼저 차비문 안팎을 수색하게 했는데 어쩌고 홍구경이 말하기를 그럼 연화문이 순직하는 군사는 표시는 풀어내고 너무 길어서 나 못 읽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경이 이제 다 수색을 하자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고 임금이 일이 급박하니 지체할 수 없다. 뭔가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죠. 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네요. 그쵸. 예, 네. 그대로 그 영상을 옮겨도 상당히 급박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저 기록을 보면 정조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밤에 자객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수색을 하고 네. 본인이 좋지 않은 기록을 이제 남겨놨고요. 네. 그다음에 홍구경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하죠.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영화의 모티브가 사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실록의 기록은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니, 조선왕조 실록. 임금이 허락하였다? 상하지. 상당히 임금이 쿨하게 기록을 허락하였다. 아니, 이 뭘 허락했다는 얘기? 아니, 정말 이게 전부예요? 뭐 앞뒤 좀 그 있었겠죠. 앞에 조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허락하였다. 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야, 저건 정말 허무하다, 근데. 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나 예를 들면 영조 때 이제 청계천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 보면 실록은 그냥 뭐 대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완성이 되고 준천사실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근데 승정원 일기 보면은 계속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은 어떤 구간을 공사를 했는가. 오늘은 뭐 광통교 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뭐 광춘교 쪽을 했는데 여기는 너무 공사가 힘들어가지고 참 우리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조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럼 쫙 그 대화체로 정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이 당시의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누가 정말 주도를 했는가 이런 것까지 네.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장점이죠. 실록은 방송용 편집본이고 이제 승정원 일기는 녹화본이고 녹화된 필름에서 네.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게 이제 저 실록 편찬자의 역할. 실록은 방송용 편집본이고 이제 승정원 일기는 녹화본이고 네. 근데 녹화본 그건 아주 진짜. 방대하거든요. 녹화본.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 녹화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7시간째 그쵸, 그쵸. 막 삭제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이게 공개되면 여러 다치고 여러 곤란해지고. 제가 제일 먼저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화된 필름에서 네.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게 이제 저 실록 편찬자의 역할이죠. 아마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데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많은 말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것밖에 안 나오나 이제 실망하실 테지만 네, 뭐. 실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승정원 일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저는 청계천 준설공사를 이명박 전 시장이 한 줄 알았는데 영조께서 하셨군요. 그렇죠. 원종입니다, 영조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역사를 배워야 돼요. 네. 승정원 일기 그 대목을 거기 청계천에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승정원 일기가 연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또 있나요? 예, 그 정조 의차를 이제 해독할 때 승정일기가 굉장히 유용한 기록이었는데요. 이 정조의 의찰이 비밀 편지였는데요. 이것이 심한지라는 분에게 간 편지였어요. 한 300통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 전까지 심한이라는 분은 사실 정조를 독살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정적에게 300통이나 되는 이제 많은 양의 비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줬었죠. 네. 근데 이걸 이제 해독할 때 유용한 자료가 승정원 일기였어요. 지금 해독이란 말씀하셨는데 편지를 해독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 뭐 암호라도 쓰는 건가요? 암호를 썼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무슨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모종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다음 사람 이름도 실명을 적지를 않아요. 그냥 썩만 적거든요. 그래서 어씨, 이 고기였자 어씨가 표현이 돼 있었는데 사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의용겸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지금 저 편지를 보시면 끝에 지금 정사년 4월 초 10일 이런 글씨가 있죠. 네. 저게 수신자인 심한지라는 분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언제 또 시간까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받았다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종의 사건이다 이러면 이제 기록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그 모종의 사건이 뭔지를 찾아냈던 거죠. 진짜 그 암호 해독하는 작업이네요. 이거야말로. 그 정말 추적으로. 애인끼리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만났던 그 집 갈까? 라고 말하잖아요. 광해 같은 영화도 뭐 숨겨야 할 것은 조보에 내지 마라. 이게 승정원에서 내는 관보의 일종이죠, 조보가. 그 말 한마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은 그런 경우인데 승정원 일기가 이게 많이 계속 번역이 되면 될수록 그 금맥과 같이 특히나 그 영화 제작자나 드라마 만든 사람들 거기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그 사실 실록에 나오는 장금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거고 영화 왕의 남자의 주인공인 공길이도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 최근에 그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에 상당히 기여를 했듯이 이 승정원 일기가 완역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그 효과가 많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지난번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저거 여론조사 한번 해봤었잖아요. 조선시대 역사를 심지어 화장실 변기라고까지 말할 만큼 어떤 컴플렉스, 패배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승정원 일기가 완역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그런 인상조차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가장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오래 살아야 돼요. 장수입니다. 아, 그렇네요. 최소 50년. 네. 오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빛나는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어떤 그 기록의 생생함 또 오늘날 있어서 기록의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회에는요. 조선시대 사대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거 책 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글씨가